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7번째 강의 키오스크를 이용한 병원 이용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설치한 서초 키오스크와 KT 키오스크 체험 앱을 이용하여 배워보시고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서울대병원과 보람의 병원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과 진료 예약을 해보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병원 앱을 사용하려면 먼저 진료카드 등록이나 환자 번호 등록을 해야만 여러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카드 등록, 즉 환자 등록 번호를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등록이 안 될 경우는 한 번도 방문한 기록이 없을 때 나타나므로 해당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등록을 마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초 키오스크를 실행하여 병원 메뉴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갖고 계신 스마트폰은 열립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여러분이 이미 설치해 있는 서초 키오스크 앱을 실행시켜 봅니다. 그러면 9가지 메뉴가 나오죠. 이 메뉴 중에서 오늘 공부할 것은 병원 이용하기니까 병원을 클릭합니다. 병원을 클릭하면 서초 키오스크에는 3가지의 메뉴가 나옵니다. 접수하기, 수납 및 처방전 발행, 주변 약국 위치 보기입니다. 제일 먼저 접수하기를 선택해 봅니다. 접수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료카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나오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진료를 받을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가지 메뉴가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호흡기 내과를 접수해 보겠습니다. 호흡기 내과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호흡기 내과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나오죠? 접수증을 출력하면 여러분이 접수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 그 번호가 나올 때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죠. 다음은 수납 및 처방전 발행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수납 및 처방전 발행을 클릭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 안내서가 없으신 분은 진료카드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번호를 거기서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납 처방전 발행 이렇게 나오는데 수납 여부 선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하면 밑에 나오는 신용카드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일시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오스크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의 안내가 나오고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의 카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결제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카드를 뽑으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됐다고 나오죠. 완료된 영수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약국 위치 보기입니다. 서쪽 키오스크에 해당되어 있는 주변 약국 위치 보기가 나옵니다.
A, B, C 위치가 나오는데 약국의 위치를 누르면 A, B를 누르면 B, C를 누르면 C의 위치가 나오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아까 접수하기에서 호흡기 내과 외에 심장내과를 눌러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신경외과를 눌러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정형외과를 눌러도 이런 식으로, 비뇨기과를 눌러도 이런 식으로, 가정의학과를 눌러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KT 키오스크를 이용한 병원 이용하기입니다. 갖고 계신 스마트폰을 열고 KT 키오스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KT 키오스크를 클릭합니다. KT 키오스크를 클릭하면 키오스크 체험 교육 이런 화면이 나오죠. 키오스크 체험 교육이라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키오스크를 선택해 주세요 하고 나오죠. 오늘 공부할 것이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을 클릭합니다. KT 키오스크에는 접수와 수납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쪽 키오스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주변 약국 보기가 없는 것이 KT 키오스크입니다. 오늘 공부할 것이 접수부터 공부할 것이니까 접수하기를 클릭합니다.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입퇴원 안내, 밑에 나오는 입퇴원 안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병원 안내도가 나오고요. 주차 안내가 나옵니다. 세부적인 안내가 되겠죠. 일단 접수하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와 같이 서초 키오스크와 같이 진료카드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하고 나오죠. 똑같이 그 부분에다 진료카드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확인을 클릭해야 되겠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KT 종합병원이 나오는데 진료 과목이 어디입니까 하고 나오죠. 서쪽 키오스크에도 호흡기 내과를 연습해 봤는데 KT 키오스크도 호흡기 내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호흡기 내과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접수 중 출력 버튼을 누르십시오. 대기 인수는 3명입니다. 그래서 접수 중 출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접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다음에 심장내과를 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외과를 눌러도 똑같은 폼으로 나오죠. 정형,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똑같습니다. 다음에는 수납 및 처방전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수납 및 처방전을 클릭합니다. 똑같이 6자리 진료비 영수증이 없으신 분은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고 나오죠. 자, 진료비 영수증이 없다고 생각하면 주민번호를 누르고 진료비 영수증이 있으신 분은 6자리를 누르면 되겠죠. 6자리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납 처방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활부 계열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로 해도 되겠지만은 현재 우리는 여기에서 56,500원이 나왔는데 일시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일시불을 선택하면 키오스크는 카드 중심이기 때문에 카드를 투입구에 넣어 주십시오 하고 안내가 나오죠. 카드를 바른 방향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결제하기를 누르면 결제 완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제 완료 메뉴가 안내가 나오면서 영수증 처방전 받아가세요 하고 나오죠. 밑에서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병원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과 진료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을 엽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계신 분은 플레이 스토어를,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은 앱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면 입력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입력하는 곳에 서울대병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나타나는데 그 서울대학교 병원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이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병원 앱을 설치할 것이니까 설치를 클릭합니다. 설치를 클릭하면 설치가 끝나기까지 조그만 시간이 걸립니다. 설치가 다 끝나면 열기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스마트폰에 따라서는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열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열기가 나왔으면 열기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 권한 요청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조건 확인을 해야지만이 앱이 다음 진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도 다음에서도 웹 사용 중에만 허용, 다음 화면이 또 나올 때도 웹 사용 중에만 허용, 다음 또 나올 때도 허용, 다음 또 나올 때도 허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병원 앱이 실행되기 위해서 구글 서비스 확인 중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공지사항 안내가 나옵니다. 이 공지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셨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서울대학교 병원 초기 화면, 서울대학교 병원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료카드 등록 또는 환자 등록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진료카드 등록과 환자 번호가 없으신 분은 회원을 가입해서 진료카드 등록을 해준다든가 환자 등록번호를 등록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진료카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진료카드 등록을 하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 화면이 나오죠. 환자 등록번호나 진료카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돼 있지 않으면 새롭게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혹시 네이버나 구글이나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만이 서울대학교 SNS 계정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네이버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로 연동시켜서 로그인 해보는 방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중입니다 하고 화면이 나옵니다. 네이버 로그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오지요. 네이버에 등록된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가 네이버에 있는 아이디니까, 자, 네이버 아이디를 연동해서 사용할 것이니까 지금 네이버 아이디로 연동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중요한 것은 연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하고 물음이 나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동의해 줘야지만이 다음 화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동의하기를 클릭하니까 공지사항이 아까 같은 공지사항이 또 나오죠. 잘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셨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원, 진료카드, 환자 등록이 마친 사람은 하단, 초기 화면 하단에 보면 바코드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름과 바코드가 나오는데 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초기 메뉴에 보면 홈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래 화면이 나오고요. 2번을 클릭하면 2번 화면에 나옵니다. 건강검진을 클릭하면 건강검진에 대한 메뉴들이 나오죠. 안내를 클릭하면 안내에 대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다시 홈 화면을 누르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나의 일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의 일정을 누르면 제일 위에 바코드가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자 등록번호가 있다든가 여러분이 진료 등록이 돼 있으면 이렇게 바코드가 나와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앱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이렇게 바코드가 나온 상태가 돼야지만이 앱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일정을 누르니까 여러 가지 메뉴가 나왔죠. 그 위에 있는 메뉴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스크롤을 하면 밑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메뉴들은 아까 초기에 나타나는 서울대학교 초기에 나타난 메뉴하고 똑같은 거니까 초기 화면을 보시면서 해도 되고 나의 일정을 눌러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클릭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연습할 것은 회원 가입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는 진료 예약을 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 메뉴 3개 메뉴 중에서 진료 예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진료 예약을 클릭하면 어떤 과에 진료를 할 것인지, 진료 예약을 어느 과에 진료 예약을 할 것인지가 나오죠. 본원, 어린이병원, 암병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본원에 진료과를 선택하고 진료과는 호흡기내과, 그 다음에 선생님은 제일 위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 유철규 의사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료 예약하는 데가 호흡기내과고 의사는 유철규 의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철규 의사는 21일 4월 2021년 4월 20일, 21일, 27일, 28일 날짜는 4날짜가 있습니다. 이 4날짜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20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20일로 선택했으면 예약 가능한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예약 가능한 시간은 오후 시간을 잡아서 13시 30분에 예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일 13시 30분에 최종 예약을 할 것입니다. 밑에 나오는 예약 요청을 클릭하면 진료 예약이 돼 있다 하고 안내가 나오죠. 호흡기내과 의사는 유철규, 예약일은 2021년 4월 20일, 시간은 13시 30분입니다. 안내가 나왔죠. 자, 확인을 누르면 진료 예약이 끝난 것입니다. 이어서 보람의 병원 앱 설치와 회원 가입 및 진료 예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면 다음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면 플레이 스토어를, 아이폰이면 앱 스토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니까 다음 입력하라고 나오죠. 제일 상단에 입력란에 이 입력란에 보람의 병원을 입력합니다. 보람의 병원을 입력하면 밑에 보람의 병원이 나오죠. 이 보람의 병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람의 병원 설치 화면이 나타나는데 설치 클릭합니다. 설치를 클릭하면 다음은 설치를 하는 동안이 어떤 사람의 스마트폰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때까지, 설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열기가 보일 것입니다. 열기가 보이면 열기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하니까 권한 요청 안내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람의 병원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데, 권한 요청을 확인 누르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번만 허용, 거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람의 병원 앱을 사용하실 거니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클릭합니다. 전화 걸기 관리하도록 전화를 걸고 관리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것도 또 허용을 해야 됩니다. 거부를 하게 되면 다음 진행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용을 해 주셔야지만이 다음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용을 다 하니까 보람의 병원 앱이 진행되려고 구글 서비스 확인 중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죠. 다음 화면으로는 공지사항이 나타납니다. 공지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밑에 나오는 확인을 클릭하면 되는데, 이것이 귀찮아서 자꾸만 나오니까 귀찮다 그러면 7일 동안 보지 않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람의 병원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초기 화면이 서울대병원 초기 화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진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진료카드 등록이나 환자 번호를 등록해야지만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진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로그인 하세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하세요를 클릭하니까 SNS로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구글이나 네이버나 카카오톡하고 연동시켜서 보람의 병원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네이버로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네이버로 연동시키니까 모바일 앱 이용 약관이 나오는데,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약관 동의에 필수 사항은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 사항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필요하면 선택 사항에서는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필수 사항에서는 꼭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모바일 앱 이용 약관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지금 약관 동의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본인 인증 절차가 나오죠. 본인 인증 절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핀으로 인증하는 방법이 있고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 인증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인증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인증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인증을 클릭하면 인증번호를 받기 위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걸 다 쓰고 난 다음에,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인증번호 요청을 클릭합니다. 요청이 끝나면 그 요청된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이 아까 입력한 전화번호로 날라오게 되겠죠. 그 인증번호가 메시지로 나오면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진행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인증번호를 찾지 못해서 3분이 지나가면 또 앞에부터 다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보셔가지고 재전송을 다시 한번 또 누르시면 됩니다. 인증번호를 받은 걸 확인하셨으면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기를 딱 누르지요. 그러면 본인 인증 성공 이렇게 하고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람의 병원의 회원으로 가입되신 겁니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환자 번호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자, 또 본인 인증이 또 나옵니다. 휴대폰 인증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인증을 누르니까 아까는 여러분들이 이름, 전화번호, 통신사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환자번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름과 주민번호와 동의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이름과 주민번호 등록, 입력을 하고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환자번호 조회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의 다음 화면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라고 또 한번 나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환자번호 조회를 클릭하면 제대로 됐으면 이제 등록을 하는 절차인데, 거기에도 전체 동의하기를 또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환자 번호 조회를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환자 번호가 등록되어 있을 때 아래에 나오는 바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바코드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등록이 안 된 거거든요. 저 환자 번호가 등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여러분들이 다른 이용 방법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바코드가 나온 상태가 돼야지만이 다음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보람의 병원은 국립이기 때문에 화면이 거진 비슷합니다. 홈 버튼은 지금 이런 상태가 나오고요. 외래를 누르면 외래에 대한 메뉴가 나오고요. 2번을 누르면 2번에 대한 메뉴가 나오고요. 건강검진을 누르면 건강검진에 대한 메뉴가 나오고요. 안내를 누르면 안내에 대한 메뉴가 나오죠. 필요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회원 가입이 다 됐고 환자 번호도 받았고,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진료 예약에 대한 부분이죠. 보람의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보는데, 진료 예약을 누르면 진료 예약 메뉴가 나오는데 진료과 선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는 누군지 나오지요.
진료과 선택을 눌렀을 때 순환기 내과 심혈관 센터의 서재빈 의사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순환기 내과의 서재빈 의사님의 진료 날짜는 2021년 3월 달에 3, 4, 8, 10, 11 여러 가지가 나오죠. 거기 파란색으로 된 선택된 부분이 예약할 수 있는 그 날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5일 날 날짜를 선택하고 시간은 15시 45분으로 예약을 해 보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예약 요청을 클릭하면 진료 예약이 됐다고 안내가 나오죠. 순환기 내과 심혈관 센터 서재빈 의사 2021년 3월 25일 15시 45분에 예약됐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자, 예약이 다 됐으니까 확인을 클릭하면 정상적인 예약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진료비 결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진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진료비를 결제하기 위해서 진료비란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화면으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료받은 게 오기 때문에 결제란에 영어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았으면 그 진료비가 나오게 돼 있죠. 진료일은 언제고 진료과는 어디고 진료비는 얼마입니다. 그 다음에 지불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참고적으로 아까는 순환기 내과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가정의학과를 진료 예약해 보겠습니다. 진료 예약에서 진료과를 가정의학과를 선택하시고 김종성 의사를 선택하면 2021년 3월 달에 파란색으로 된 날짜가 진료 예약 가능한 날짜입니다. 시간까지 정해야 되겠죠. 19일 10시 30분으로 예약 가능한 시간을 최종적으로 예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약 요청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가정의학과 김종성 선생님의 3월 19일 10시 30분으로 예약이 됐습니다 하고 안내가 나오죠. 이때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예약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이 끝나면 진료 예약까지 해보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